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어제 시작된 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 때문에 기분 다운되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몸을 좀 움직여 보세요. 5분 만에 내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5월 1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3.85%, 나스닥 지수는 2.44%, 그리고 S&P 500 지수는 3.15%, 모두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인데요.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은 4월 8일 이후에 6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입니다. 미국 바이오 업체인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1차 임상실험 결과 실험 참가자 45명 전원에게서 항체가 생성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가 약 20% 폭등했고요. 오는 7월에는 3차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전해졌어요.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내년 초에 백신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르면 올해 가을에 코로나19 백신이 제한적인 물량으로라도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유럽연합은 며칠 내에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판매 승인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최근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 이어지고 있네요. 네, 두 번째 호재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북동부 코네티컷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고요. 사실상 미국 전역이 경제활동 재개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게다가 뉴욕주는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재개를 허용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다음 달 초부터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각국에서 경제활동 재개 범위가 차츰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네, 세 번째,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경제 지원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기업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얼마든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을 했고요. 경제 회복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와도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죠.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제73회 세계보건총회가 화상으로 진행됐거든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설을 통해서 중국을 겨냥해 비난을 퍼부었어요. 코로나19 발병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를 통해서 최소한 한 회원국이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며 투명성 의무를 조롱했다. 이렇게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했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언제나 투명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해왔다고 반박하면서 코로나19가 통제되면 WHO 주도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호주, 러시아 등 122개 국가가 중국의 코로나19 조사는 WHO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WHO가 지나치게 중국을 감싼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WHO는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하면서 WHO에 대한 연간 지원액을 현행 4억 5천만 달러에서 중국 수준인 4천만 달러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중 양국 간 실질적인 추가 충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유가 마감 상황 간단히 살펴볼게요. 6월 인도분 WTI 2달여 만에 다시 30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봉쇄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추가 감선에 나서기도 했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희소식 또한 석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 같네요.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을 이어가면서 박스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가 2%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1970선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정말 반가운데요. 코로나 백신 관련 뉴스가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0.52%,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네요. 네, 종목별로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에 관련주로 엮이는 AB 프로바이오와 파미셀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고요. 더불어 오랜만에 항공과 여행주, 호텔, 레저 관련주들이 웃고 있네요. 공인인증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전자서명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갑니다. 한국전자인증과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한국정보인증, 아톤, 동반 오름세고요. 중국이 반도체 자급을 위해서 SMIC에 2.7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피델릭스가 상한가에 진입했네요. 네,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불붙은 중앙은행의 CBDC 전쟁. 현금 없는 사회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달 7일 브리핑에서 CBDC 관련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화폐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민간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와 유사한데요. 보통의 암호화폐는 민간이 개발하고 관리하는 반면에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BDC 관련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현금 사용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 중국 중앙은행이 CBDC의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통화 주도권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발빠른 행보에 세계 각국도 서둘러서 연구와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은행도 동참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CBDC를 실험 운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어제는 CBDC 파일럿 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해외 중앙은행의 추진 현황을 조사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림 보시면 스위스, 프랑스, 싱가폴, 일본, ECB 이렇게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 14곳이 그 대상이고요. 이들의 CBDC 이용 목적과 설계 방안, IT 시스템의 현재 개발 단계, 구현 기술을 살펴봤다고 하는데 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 CBDC 모델의 IT 시스템 개발에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은 블록체인을 구현한 기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 없이 모든 거래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영란은행과 프랑스 중앙은행 등 일부는 분산 원장 기술의 성숙도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위스와 싱가폴, 일본, 캐나다 등은 거액 결제에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이들은 직접 운영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장 관리는 거액과 소액 모두 분산형을 택했네요. 반면에 영국과 노르웨이, 동카리브, 스웨덴, 중국 바하마는 소액 결제용 CBDC를 연구 중이고요. 간접 운영 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술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스웨덴과 중국, 바하마는 이미 개념 검증을 종료하고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과정에 놓여 있을까요? 한국은 아직 개념 검증을 위한 IT 기술 개발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인데요. 앞으로 개발한 이 CBDC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 원장 기술을 비롯한 최신 IT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술 보유업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또 외부 기술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CBDC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내 TF팀을 구성 중이라고 하네요. 이제 정말 디지털 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인 것 같고요. 상용화까지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겠고요. 이에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인 KCT, KCS, 한네트, 로지시스, 청호컴넷, 푸른기술, 폭발적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6월 상장 유력.
올해 IPO, 즉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장 계획이 좀 미뤄지나 했는데 당초 예정대로 6월 안에 코스피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SK바이오팜의 상장을 계기로 위축됐던 IPO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는데요. 내용 좀 자세히 볼게요. 우선 SK바이오팜은 어떤 회사냐면요. 2011년에 SK생명과학부문이 물적 분할하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당시 국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선진 제약사의 복제약을 들여다 파는 것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SK바이오팜은 오직 신약 개발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회사예요. SK의 100% 자회사고요.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개발해 미국 제약사에 기술 수출한 기면증 치료제가 작년 3월 미 FDA의 시판 허가를 받아냈고요. 11월에는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 또한 미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약은 개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미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성과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짚어볼까요? 2019년 8월에 SK 이사회를 통해서 SK바이오팜의 상장이 결정됐고요. 작년 10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12월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상장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업 가치 저평가와 투자 심리 위축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했고요. 이런 증시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6개월 내에서 상장 예비 심사 효력을 한 차례 연장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만약 SK바이오팜이 효력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장 연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예정대로 6월 안에 상장 절차를 마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까지는 한 달이 조금 넘게 소요되거든요. 이를 고려하면 5월 중순까지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신고서 제출 후 매매 거래일 기준으로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공모가를 확정한 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SK바이오팜의 시장 가치가 15,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기관 수요 예측 흥행과 공모주 청약의 엄청난 경쟁률이 기대됩니다. 이에 어제에 이어서 SK와 SK바이오랜드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SK는 SK바이오팜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지분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SK바이오팜의 가치, 약 5조 원은 SK 시가총액 대비해서 30%에서 40%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상장 과정에서 매각 차익 일부는 특별 배당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하네요. SK바이오팜의 상장은 SK 주가의 긍정적인 이벤트일 수밖에 없겠죠. 성공적인 상장을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